오늘은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음식 10가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단 음식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상적인 음식 중에서도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음식이 설탕물을 직접 마시는 것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당뇨 환자라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순위 상위권에 오른 음식이 한국인의 식탁에 매우 친숙한 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성과 이유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순위 공개에 앞서 혈당 지수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와 폭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음식이 몸에 들어간 뒤 혈당을 더 빠르고 크게 상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겉보기에 당분이 적어 보여도 정제도가 높고 소화 흡수가 빠르면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등장할 순위 속음식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당의 위험에 더욱 놀라게 될 것입니다. 먼저 흰식빵과 라면, 같은 정제 곡물류입니다. 전분 함량이 높은데 왜 이 자리에 그쳤는지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는 뒤에 등장할 음식들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흰식빵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고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소화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섭취 후 포도당이 혈액으로 즉시 쏟아져 들어오며 가파른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빵을 먹고 금방 허기를 느끼는 이유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는 과정에서 식욕이 자극되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라면 역시 단맛은 없지만 주재료는 정제 밀가루입니다. 면을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소화가 매우 원활하도록 가공되어 전분이 신속히 흡수됩니다. 따라서 라면을 조리할 때는 가능한 3분을 넘기지 않고 약간의 탄력을 남겨두는 편이 혈당 관리에는 더 낫습니다. 여기에 더해라면 스프에 상당한 양의 소금과 기름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입니다. 다음은 케이크와 페이스트리 같은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이러한 정제 디저트는 혈당에 이중의 충격을 줍니다. 대량의 정제 설탕과 밀가루가 혈당을 즉각 높이는 것은 물론 버터나 마가린 같은 지방이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성을 떨어뜨려 혈당 조절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커리 제품에 사용되는 마가린이나 쇼트닝 속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한두 개로 끝내기가 쉽지 않아 혈당이 급등한 후 다시 급락하면서 허기를 부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튀김이 위험한 핵심 이유는 겉에 입힌 전분 반죽 때문입니다. 감자 자체보다 전분을 입혀 튀긴 감자튀김의 혈당 지수가 훨씬 높은 이유입니다. 도넛은 사실상 기름에 튀긴 달콤한 빵으로 전분과 설탕의 기름까지 결합되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합니다. 고온 조리 과정에서 전분 구조가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변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며 증가한 지방 함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을 인슐린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됩니다. 질감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곱게 가공된 주식류도 함정입니다. 흰 쌀죽, 즉석 오트밀, 감자 피레 등이 대표적입니다. 씹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을 만큼 부드럽다는 점이 혈당 상승 속도를 오히려 매우 빠르게 만듭니다. 죽은 소화가 잘 된다는 장점이 혈당 측면에서는 큰 단점이 됩니다. 쌀을 오래 끓여 전분이 완전히 풀어지면 몸은 이를 거의 노력 없이 흡수합니다. 실제로 흰쌀죽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거의 포도당 용액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즉석 오트밀이나 감자 피레 역시 세포벽이 파괴되어 전분 입자가 완전히 노출됨에 따라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과일 또한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외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맛이 그다지 달지 않게 느껴지는 용과나 신맛이 강한 산사나무 열매조차 실제 탄수화물 농도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갈아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이 농축된 상태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과일 주스 한 잔은 설탕 음료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과일은 가능한 한 통째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농축된 건과일이나 설탕이 추가된 과일 절임 제품도 혈당 상승의 숨은 원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달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당분이 숨어있는 짠 음식들도 있습니다. 간장 조림이나 달콤한 조림 소스에는 색과 맛을 위해 대량의 설탕이 사용됩니다. 고기 자체는 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탕은 이미 소스에 녹아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케첩의 약 4분의 1 정도는 설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조림 수프나 샐러드 드레싱 역시 맛을 맞추기 위해 설탕과 전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시원한 맥주도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까다로운 적입니다. 맥주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메가당은 체내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일부 맥주는 혈당 지수가 순수 포도당보다 더 높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여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 뿐 아니라 간이 포도당을 방출하는 기능을 방해하여 저혈당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술과 함께 먹는 고열량 안주는 체중을 증가시키고 복부 지방을 쌓이게 하여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트랜스 지방도 매우 위험합니다. 마가린이나 식물성 크리머 등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세포가 신호에 둔감해지게 합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제형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만성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의 식물성 크리머나 마가린으로 만든 페이스트리 제품 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소와 또는 부분 수소와 식물성 기름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당 음료인 탄산음료와 콜라 버블티 등은 말 그대로 액체 설탕입니다. 액체 상태의 당은 특별한 분해 과정 없이 혈액 속으로 즉시 흡수됩니다. 달콤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은 혈관 속에 설탕을 직접 붓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버블티 한 잔에는 각설탕 10개가 넘는 양의 당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가당 음료는 췌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폭격과도 같으며 포만감 없이 배고픔과 갈증을 유발하여 여러 측면에서 혈당에 불리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결과는 찹쌀과 찹쌀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찹쌀이 유난히 쫀득한 이유는 거의 전부가 아밀로펙틴이라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소화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지점을 크게 늘려주어 전분을 매우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합니다. 그 결과 찹쌀은 식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찹쌀밥의 혈당 지수는 일반 쌀밥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주먹밥이나 찹쌀떡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이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상승 속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모든 순위를 살펴보고 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원인이 반드시 설탕 같은 달콤한 음식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평소 달지 않다고 느끼는 음식이라도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제된 식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언제든 혈당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음식의 특징을 이해하면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는 식사 순서를 지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당 관리라는 것은 세심함과 꾸준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정 음식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양을 조절하고 현명하게 조합하여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몸에 전달되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